자, 개념 탐구 3,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등차 수열이란 거는, 1항, 2항, 3항, 항에서 그 항이 커짐에 따라서 일정한 수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일반항은, 자, 뭐였습니까? 얘는 A1에 n-1에 t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맞죠? 그리고 등차 중앙은 ABX가 A X B가 등차 수열일 때 중앙항 X는 2분의 A 플러스 B였다는 거 맞습니까? 또 SN은 등차 수열의 합 SN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1항부터 N항까지 합. 얘는 2분의 공식 두 개 있었는데 N에 2A1 플러스 n-1의 D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2분의 n에 a1 플러스 끝항 이렇게 나왔었죠. 됐습니까? 이게 누구였다? 등차 수열이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이제 등비 수열을 배울 거단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단 그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다 이 말 용어가 곱하기, B가 곱하기잖아. B가 일정하구나. 앞항과 뒷항의 첫째 항, 둘째 항의 B와 둘째 항, 셋째 항의 B가 일정하겠다. 그게 바로 등비 수열이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1, 2를 곱해보자. 2, 또 2를 곱하자. 2의 제곱 4, 8, 16, 32, 하면 아까 64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 하겠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n번째 항이 어떻게 표현될까? 첫 번째 항이 2의 0제곱이지. 두 번째 항이 2의 1제곱, 세 번째 항이 2의 제곱, 얘는 2의 4제곱. 다시 적어볼까? 자, 얘가 2의 0제곱이고, 2의 1제곱이고,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게 첫째 항이었다. A1, A2, A3, A4, A5, A6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중요한 게 AN, 얘를 일반항이라 하고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들이 쉽게 찾아줄 수 있었다는 거 맞습니까? 그럼 AN은 어떻게 표현됐니? 이 앞뒤 관계를 살펴보니까 얘가 2의 n-1제곱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얘는 일단 그냥 이렇게 한번 찾아본 겁니다. 이게 맞는데 얘를 이제 어떤 수열이든 찾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다. 찾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볼게. 무슨 말이냐면 A1, A2, A3에서 AN을 찾는 방법입니다. A1과 A2의 관계는 등비 수열이면 곱하기 R을 하잖아. 맞습니까? 여기도 곱하기 R을 한단 말이야. 곱하기 R을 하고 일반적인 방법이지. 자, 그럼 여기서 A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A2는 A1에 R을 한 번 곱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아? A3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3는 A2에다가 R을 곱한 거지만, 이제 A1을 기준으로 보잖아. 등차 수열도 A1을 기준으로 봤지? A1에다가 R을 두 번 곱하면 되는구나. A1에다가 R을 두 번 곱하면 되는구나. 이거다 말이야. 되니? 감이 왔죠. A4는 이게 4면 첫째 항 곱하기 R의 세제곱이구나.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하니까 AN이란 거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구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참 여기서 얘기하는데 일정한 수 곱하기를 얘를 공비랍니다. 공비. 그죠? 공비 레이시오라고 해요. 레이시오. 일정한 수를 더하는 것은 D로 표현했잖아. 곱하는 것도 D로 표현해도 되지만 그래도 문자 따라가는 게 좋겠죠? 곱하기 R을 공비라고 하고 일반항 나왔습니다. A는 A1의 R의 n-제곱입니다. 됐어? 그 다음 있잖아. 등비중항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등비중항. 이 숫자 3개를 봤을 때 있잖아.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그죠? 그때 이 중앙항은 얘와 얘의 어떤 관계겠죠? 등차 수열은 이거 2개 더하고 나누기 1을 했었잖아. 등비수열도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바로 얘를 제곱하면 2개의 곱과 같지. 맞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얘를 제곱하면 4의 제곱은 2, 8이 16이잖아. 맞아? 이렇게 가면 8, 8이 64, 4 곱하기 16도 64. 아, 그렇구나. 어떻게 A랑 X랑 B랑 등비수를 이룬다면, 됐습니까? 등비수를 이룬다면 X를 제곱을 하면 AB가 되는구나. 얘를 등비중앙이라 한다는 거. 됐어요? 오늘은 이것들만 알면 문제 푸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다시 도단색 한번 정리해 볼게. 이제는 등비수열 할 차례다 말이다.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첫째 항은 A1으로 표현하고 공비를 R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항 AN번째 항 AN은 첫째 항 곱하기 생략 R의 공비의 N-제곱이더라.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고, A와 X와 B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X제곱을 했을 때 AB 곱이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 나옵니다. 공식 정리 다시 한번 볼게. 자, 등비수열 어떻게죠? 어떤 수에서 일정한 수 R을 차례로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하고, 곱한 일정한 수 R을 공비라고 합니다. 이제 공비를 한다. 레이시오입니다. 선생님, 왜 레이시오라고 하냐면, 뒤에 가면 우리가 또 R이 하나 더 나온단 말이야. 그 R이랑 이 R이랑 다르단 말이야. 그때는 이율, 레이트거든. 그래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레이시오, 공비가 R이다. 이거를 점원식이랍니다. AN 더하기 1 다음 항은 앞에 항에 곱하기 공비를 하더라. 곱하기 생략해서 점 찍은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 일반항은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의 일반항 AN은 A의 R의 N마이너스제곱이더라. A1의 A1, R의 N마이너스제곱이다. 첫째 항을 A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그렇죠? 등비중앙, 세수 A랑 X랑 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일 때 X를 A와 B의 등비중앙이라 하고, 그죠? B가 같기 때문에, 이게 공비거든? 알겠죠? 공비가 같기 때문에 X제곱은 AB다. 이 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자, 등차 수열을 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는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한번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3-1번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공비가 양인, R이 양이다 이 말이죠. 공비가 양인, R이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제 3항이 2고 그랬습니다. 3항이 2고 무슨 말입니까? A3가 2다 이거지. 제 7항이 162일 때, 제 7항 A7이 162일 때, 됐죠? 무렴에 답하여라. 1번 이 수열의 제 10항 및 제 n항을 구하여라.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거는 얘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AN 공식에 그래도 처음 하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면 미수열입니다. A1의 R의 N-제곱. 맞니? 그래서 하나는 넣어주면 되겠죠? A3은, A3는 A1의 R이 모르고 제곱이 되겠지. 이놈이 이놈이 2더란 말이야. 그 다음 7항, A7은 A1의 R 몇 제곱? 6제곱이 되겠죠. 얘가 160이가 될 거야. 자, 등차 수열에서도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때는 식을 세우고 나서 가관법, 더하거나 뺐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등비 수열에서는 나누면 됩니다. 물론 이게 크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 하면 되겠지. 이게 분자열로 가고, 이게 분모에 내려간다 생각을 해봐. 자, 그럼 어떻게? A 약분되는 거, A1 약분되는 거 보이고, R 제곱분의 R 4제곱이니까, R 4제곱이 되고, R 제곱분의 R 6제곱이니까, R 4제곱이 됐고, 2분의 161은 81이 되겠죠. 그래서 R은 3이지. 공비가 3이다. 됐습니까? 양수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양수했기 때문에. 공비를 찾았습니다. 그럼 다시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첫째 항은 분수 나오네. R 지금 9잖아. 9분의 2네. 자, 그래서 1번 보면 이 수의 10항 및 제 n항을 구하여라. n항부터 구하겠습니다. AN은 A1 9분의 2에 R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정답이다. 자, 이것을
그죠? 이렇게 놔두면 되겠네. 9분의 2 곱하기 3의 n-1제곱. 그 다음, 이 수열은 제 몇 항이 1458이, 10항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2번, 여기서 A10은 10을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10을 넣어주면 9분의 2에 3의 10제곱이잖아. 9제곱이죠, 참. 9제곱. 그래서 9분의 2는 3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분에 2 곱하기 3의 9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약분시키면 2 곱하기 3의 7제곱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10항이야. 이거를 뭐 3의 7제곱까지 계산하기 힘들잖아. 놔두면 되겠다, 그지? 자, 됐습니다. 2번, 이 수열은 제 몇 항이 1458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 수열은 제 몇 항이, 그죠? 1458. 자, 이것은 근데 하기 전에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지수 법칙에서 배우는 단원이 있어요. 이게 단원이 좀 바뀌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지수와 0 또는 음의 정수까지 우리가 아직은 이제 자연수까지밖에 모르는데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A가 첫 장이 아니고 있잖아. 모든 수의 0제곱은 1로 정의한다. 그리고 A의 요거 잘 안 보이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 1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그제 9분의 2에 3의 n-1제곱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 이게 2 곱하기 있잖아. 9라는 놈이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야. 9가 3의 제곱이 분모에 있으면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3의 요거 만나서 n-3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과정 따라 하려다가 그래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놔도 되지만 짝나 글씨가 AN을 여기서 2 곱하기 3에 이거를 9제곱 9를 밑에 있으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제곱으로 처리하고 3의 n-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의 n-3제곱이다. 요거랑은 이제 더하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수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럼 다시 A 10제곱은 여기다 10을 딱 넣어버리면 더 쉽잖아.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10 빼기 3, 7제곱이다.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둘 다 괜찮습니다. 다음, 이 수열은 제 몇 항이 여기 2번을 여기서 자리에 써서 여기서 할게. AN이 지금 2 곱하기 3의 n-3제곱인데 1458이 되려고 한단 말이야. 됐니? 그럼 2를 약분하면 7 그리고 2, 4 18, 2, 9, 18 729야. 3의 n-3제곱이 729는 81에다가 9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3의 4제곱이 81이고 5제곱이 243이고 6제곱이거든. 3의 6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n-3이 뭐가 되어야 성립하겠니? 당연히 6 돼야 되잖아. 그 얘기는 n이 얼마라? 는 거죠. n이 바로 9제곱이구나.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야. n이 9일 때 숫자가 1458이 된다 이거죠. 됐어요? 오케이. 얘도 실제로 계산하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계산을 해봐라. 네, 좋습니다. 다음 3차 방정식 근거 계산계를 이용한 등비수를 합니다. 이 3차 방정식이 세근이 등비수를 이루더라 이런 문제 있습니다. 세근이 등비수를 이루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세근이 등비수를 이룬다 그런 얘기는 여기에 일단 정리가 필요한 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런 3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맞죠? 세근이잖아. 알파 베타 감마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개씩 곱하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하면 a분의 c였다는 거 기억나죠?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t였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t였다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순서대로 매겨지고. 자,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됐습니까? 적었니? 자, 그러면 세근이 등비수열이더라. 그러면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두는데 알파, 베타, 감마가 등비수열이더라. 그러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베타를 알파, 감마로 잡을 수 있겠다. 맞지? 베타 제곱을 잡.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또 문자 많고 복잡하잖아. 맞죠? 그래서 이 세근을 두는 방법이 세 수가 등비수열인다 그러면 첫 장을 A, 그죠? 그리고 둘 장을 AR, 세 장을 AR 제곱 이렇게 두면 됩니다. 등차 수열은 세 수가 등차 수열인다 그러면 첫 장을 A라 두고 첫 장이 아니라 둘 장을 A라 두고 첫 장을 A-D, 이쪽을 A 플러스 D 이렇게 두면 훨씬 쉬웠어. 알겠습니까? 네, 레벨 문제 있었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두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근을 이렇게 두자 말이야. 됐니? 그러면 들어갑니다. A랑 AR 플러스 AR 제곱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에서 3이구나. 그 다음 이거 두 개 곱합니다. A제곱 R 플러스 두 개 곱하면 A제곱 R 세제곱 플러스 두 개 곱하면 A제곱 R 제곱. 이것은 마이너스 1분의 B가 아닌 A분의 C잖아. 마이너스 B, C1이구나. 그리고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셋 다 곱하는 거. A가 3개, R이 3개. 보이죠? A 세제곱, R 세제곱. 근각 계수한 게 뭐죠? 3, 4번씩 근각 계수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K구나. 이렇게 되지. 자, 이 흰 글씨 3개에서 K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AY를 찾아서 세제곱해서 곱해도 되겠지만 AR을 동시에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AR을 동시에 찾으면 돼. 알겠니? 이 문제는 AR을 찾으면 된다. AR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 이게 큰 놈, 이게 작은 놈이잖아. 이 큰 놈 안에 작은 놈이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 봐. 얘들의 공통인수가 뭐니? AR이죠. 여기를 AR로 묶어버려. AR이 나오면 여기는 뭐가 남니? A가 남아야겠죠. 다음 누가 남니? AR이 남겠지? 그 다음 누가 남니? AR 제곱이 남았네. 그 다음 여기는 AR이 남겠다. 이제 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1이구나. 이 얘기죠. 자, 요거 나오잖아. 이게 바로 3이거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3이면 AR은 어떻게 된다? 3으로 나눠주는 거야. 마이너스 7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마이너스 7의 세제곱이 맞죠? 마이너스 K구나.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구나. 따라서 2번 답은 K는 7의 세제곱. 77이 49에다가 7을 또 곱하면 7, 9, 63에 4, 7, 28. 28은 343이죠. 됐습니까? 마이너스는 서로 소거된 거야. 여기도 마이너스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지? 자, 마지막으로 3-3번. 또 우리가 앞에서 수원에서 배웠던 거죠. 이렇게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등비수열, 등비 중앙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나머지 정리 알아야 되죠. 말로만 설명할게. 말로만. 다항식을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뭐였니? 그지? 요거 0되기 하는 값을 여기다 대입한 게 나머지였잖아. 안 줘도 있죠, 따로? 오케이. 요거 0되기 하는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F-1은 나머지가 이게 R1이 된다. R1. 또 요거 0되기 하는 값은 F1이죠. 1이 R2더라. 또 R3는 뭐 X-1로 나눌 때 나머지라고 했거든. 각각. 그래서 F2가 R3가 됩니다. 됐죠? 이걸 나머지라 할 때 이 세 숫자가 등비수열이더라. 등비수열에서는 뭐가 이용되겠니? 이제 등비중앙이 이용되는 거야. 세 숫자가 등비수열이온다. 그 말은 이거 세 개를 중앙에 거 제곱했을 때 두 개 곱한 거랑 같더라. 이걸로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려면 얘들을 이제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자, R1은 어떻게 됩니까? R1은 이거 왜 F-1이 R1인지 알죠? 다시 설명한다. 나머지 정리다. 나머지 정리.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R1은 자, 1 더합니다. 1 더하기 2, 3이잖아. A 플러스 3이네. R2는
F1입니다. 아이고, 참, 소리. 이게 A 더하기 3이죠. 마이너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R1은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 1좀 1이고, 마이너스 2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A 마이너스 1 되겠다. 됐어? 이거 맞고. 자, 그럼 R3는 어떻게 됩니까? R3는 2가 들어가죠. 2가 여기 되면 2, 4, 또 2, 4 플러스 A. A 플러스 8이 되겠죠. A 플러스 8. 됐습니까? 이 노란색 식 우변 3개가 이제 뭘 이룬다? 등비수 이룬다. 그러면 등비중앙 A 제곱은 여기 공비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A 플러스 3의 제곱은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플러스 8이 되더라 이거죠. 자, 이 식을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됩니다. 2차 방정식 같이 생겼지만 풀어보면 1차 방정식 된단 말이야. 쉽습니다. 자, 전개하자. A 조금 올릴까? A 제곱에 플러스 6A 플러스 9는 A 제곱에 계산해서 플러스 7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제곱이 없어지더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이 7A가 이쪽 넘어갑니다. 6A 빼기 7A 뭡니까? 마이너스 A죠. 9가 이쪽 넘어간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뭡니까? 마이너스 17이구나 이렇게 됐죠. A는 뭡니까? 17이다. 이 답을 얻으시는 거야. 됐어? 예. 자, 등비수열의 좋은 문제들이죠. 지금 앞에 문제 3차 방식을 이용한 등비수열 문제,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등비수열 문제들입니다. 모두 다시 파악을 해보고 비슷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개념탐구 4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